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영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배운 네 가지 문장의 요소가 있었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결합하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째서 명사와 형용사가 가장 강하게 결합을 하느냐? 그것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우리말을 보도록 할게요. 커다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고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당연히 자동차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만들어진 이유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다니듯이 졸졸졸 따라다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형용사는 명사와 붙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어의 원칙이고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원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순서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그대로 쓰면은 I, you, love 이렇게 되는데요. 당연히 틀립니다. 자, 나는 사랑해 너를 I love you 이렇게 하면은 맞겠죠? 그리고 너를 나는 사랑해 you, I love 틀립니다. 그리고 love, I, you 해도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말은 지금 순서를 상관없이 막 섞어도 되는데 영어는 그런 식으로 쓰면은 틀리게 되겠죠? 자, 이것은 영어에 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에는 명사마다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명사마다 따라다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행동을 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명사에 만약에 을을이 붙어 있으면 행동의 대상, 다시 말하면 그 행동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에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도와주는 말이 따라다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이러한 조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영어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조사 없이 영어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영어에는 조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사용해서 이것을 구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문장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명사는 행동의 주인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행동의 대상, 다시 말해서 목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문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마찬가지로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표시는 바로 V를 써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라는 뜻의 단어에서 앞에 글자를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행동의 주인은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S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바로 주어라는 뜻의 단어 앞에 글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동의 대상인 목표를 나타내주는 말은 목적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바로 O라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어라는 뜻이 있는 영어 단어에서 앞 글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어의 원칙을 한 가지 알아냈고요. 그리고 방금 막 영어의 원칙을 한 가지 알아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동사의 앞에는 그 행동의 주인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원칙 한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구조적인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사를 도와주는 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행동의 주인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뒤에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적인 정보가 이런 식으로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표현의 중요도에 따라서 단어가 배치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것은 우리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구조를 이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유독 강하게 적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의 원칙 두 번째 것도 확인했는데요. 바로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원칙들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원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의 모든 문법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당연히 머릿속에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해 두고 있어야 하겠죠.